예, 반갑습니다. 깔삼이 김혜영의 뻔뻔한 이야기 제3편을 하게 된 깔삼이 김혜영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이제 12살에 만났던 저희 천사 이야기를 이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 살면서 만난 천사분 있으신가요? 천오는 있습니까? 이제 살면서 참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데 굉장히 추억이 될 만한 사람, 그리고 두고두고 기억에 나는 사람, 그리고 생각하면 참 가슴이 따뜻해지고 아름다운 사람, 이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제 인생의 천사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강의할 때마다 제가 어릴 때 참 가난했다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과거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올리 바꿀 수 있는 거는 미래를 바꿀 수 있고, 그죠? 근데 과거가 필요한 이유는 과거를 통해서 내가 반추해서 또 내 행동을 바꿈으로 인해가지고 미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과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천사를 만났는지 제가 오늘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12살이면 몇 학년이죠? 초등학교? 5학년이죠. 그죠? 자, 제가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으로 올려가려고 하는 처음에 만난 저희 천사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이게 무슨 기계 같습니까? 전혀 알 수 없는 기계 같죠? 짜잔! 무슨 기계입니까? 예, 편물 기계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을 올라가는 즈음에 저희 집 옆집에 안나 언니라고 하는 언니가 서울로 이사를 가고 이제 옆집에 새로운 집 이사를 왔어요. 근데 보통 이제 이삿짐들이 막 이렇게 오는데 굉장히 큰 기계가 한 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5학년에서 6학년으로 올라가는 그 즈음에 여느 집 이삿짐하고는 다른, 근데 이사를 누군가 새로 온다는 것도 굉장히 호기심이고 굉장히 새로운 이슈잖아요. 한 동네에서. 근데 그 집에 들어오는 이삿짐을 보는 순간 저는 이런 기계가 하나 들어오는 순간에 도대체 저게 뭘까? 뭐지? 엄청나게 큰 기계 있다는 게 들어오더라고요.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이런 편물기계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제가 이제 이게 막 설치가 되고 천정에 막 실을 매달고 막 이런 데 작업들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궁금해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렇게 제가 쳐다보고 있었겠죠. 그랬더니 이제 설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집 주인 되시는 아주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라고. 궁금하나?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예, 이러니까 그럼 잠깐 들어와 봐 이러셨어요. 아, 예. 그리고 제가 완전 기다리기도 또 했듯이 냉큼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서 딱 보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었겠죠. 아, 이거는 편물기계라고 하는 건데 여기다가 실이 여기 매달려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짜는 그게 있잖아요. 손잡이가 딱 이제 다리미 같더라고요. 그걸로 막 촥 이렇게 하니까 뭐가 촥 내려오는데 뭐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뭐 물레를 돌리고 뭐 이런 거를 이제 뭐 봐서 이렇게 뭐 직조하는 걸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시골 출신이 아니라서 어쨌거나 이렇게 뭔가가 실이 들어가서 짜서 나오는 걸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보고 있으니까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뭐라냐면 혜영아 그러면 이름이 뭐냐 물어봐. 제가 혜영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실하고 바늘을 줄 테니까 뜨개질을 한번 배워보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생 처음 뜨개질이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나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배우면 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요. 그럼 가르쳐 주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처음으로 뜬 게 방석 카바였답니다. 혹시 여러분 방석 카바 떠보신 경험 여성분 있으세요? 아이고 세대가 다르네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나무 딱딱한 의자에 이제 겨울이 되면 방석을 깔고 앉았는데 그게 천으로 돼 있어서 이제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이렇게 하니까 천이 나달나달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럼 그 천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석 카바들을 많이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로 보면은 이제 뭐 흥급으로 많이 하고 이랬는데 아주머니가 저한테 이 방석 카바 뜨는 걸 가르쳐 주면서 이게 네잎 클로버라고 하는 무늬인데 이렇게 착착착 늘려가면 된단다 하면서 실하고 바늘을 주면서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신나게 떴죠. 다 뜨고 나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참 예쁘게 잘 떴네. 그러면서 계약하면 학교 가서 방석 카바 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제가 하게 될 거라고 생각 못 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럼 네가 떴는데 네가 하면 되지. 근데 이분이 뭘 하시냐면 아유 우리 혜영이는 참 눈썰미가 있네. 어쩌면 이렇게 잘하노 이러시는 거예요. 그 저는 난생 처음 했잖아요. 근데 저보고 눈썰미가 있다니까 내가 뭐 좀 잘하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럼 이번에는 마스크를 한번 떠볼래? 이러시면서 가르쳐 주신 게 이런 마스크를 좀 뜨게 된 거예요.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갔어야 됐겠습니까? 안에 천이 이제 들어가서 까끌까끌한 걸 이제 방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스크도 뜨고 막 이제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날 저는 생전 보지도 못한 쿠션 카바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쿠션이라는 거는 소파가 있어야지 쿠션이 있죠, 그죠? 근데 저는 소파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쿠션 카바 뜨는 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떠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또 저보고 해라는 거예요. 근데 쿠션이 뭔지 모르는데 저보고 해라니까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아줌마가 쿠션 속통을 주시더라고요. 주시면서 여기다 넣으면 된다는데 제가 너무 기분 좋아서 막 집에 갔어요. 그래서 쿠션 카바를 탁 놔놨는데 엄마도 쿠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돼 있으면 요렇게 싸야 되니까 요렇게 떠졌겠죠, 그죠? 그 엄마는 그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다리미로 그걸 다 팬 거예요. 동그랗게. 제가 울고 불고 난리가 났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카사리실이었는데 그걸 다리미로 쫙 해라니까 카슬카슬한 게 없어요. 다 납작하게 놓어. 제가 너무 화가 내고 펑펑 울면서 그럼 그냥 물어보고 해야지. 엄마는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그럼 네가 말을 해줘야지. 저도 모르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그걸 이렇게 엮으니까 이렇게 쿠션 카바가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주머니가 저보고 뭐라냐면 우리 집이 가난했다 했잖아요. 근데 저를 이렇게 보니까 뜨개질 하는 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했나 봐요. 혜영아, 뜨개질로 부업을 한번 해보지 않겠나?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뭘 어떤 걸 어떻게 떠야 됩니까? 이러니까 그래,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우리 지금부터 부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겨울방학에 처음으로 부업을 했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망토도 떴고요. 어쨌거나 이 강아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강아지가 제가 다시 기억을 더듬었었던 강아지 2마리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머니가 제가 이제 실로 이렇게 뜨개질을 하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를 지금 이쪽에는 와인병이고 여기에는 지금 진로 소주병이 들어있거든요. 진로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소주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강아지를 이제 뜨개질을 언제까지 했냐면 초등학교 5학년 겨울 방학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3학년 겨울 방학 때까지 뜨개질로 부업을 해서 저는 뭐가 좋았냐면 엄마한테 학용품 사게 돈 달라고 말 안 해도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벌어서 그냥 제가 책도 사고 뭐 옛날에는 표준정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동화정가 뭐 이런 것도 사도 되고 사전을 사도 되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근데 뜨개질 아르바이트는 겨울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름에는 털실이 북실북실 날리면 더워서 여기 땀에 붙어가지고 가려워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주로 뭘 떴냐면 아까 그 쿠션 카바, 그리고 응접 소파 카바, 테이블 카바, 식탁 카바 이런 거를 저는 보지도 못한 식탁, 보지도 못한 소파 카바 이런 것들을 떴죠. 그래서 이제 정말 열심히 뜨개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가게 되니까 이제 이걸 뜰 수 있는 이제 여건이 안 됐잖아요.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뜨개질을 못 하게 됐죠. 왜냐하면 그렇게 일요일까지 제가 막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고2 되는 어느 날에 이 친구, 이제 이 집에, 그 아주머니 집에 제 친구가 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2 한 여름방학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요일날 그 집에 놀러를 딱 갔는데 아주머니가 맨날 입고 다니는 이렇게 카키색 보따리가 있었어요. 여기에 어쨌거나 막 이렇게 뜯는 제품, 아까 편물 해가지고 만드는 옷들 이런 걸 이제 이고 아주머니가 이제 주문받은 사람한테 갖다 주러 가는 거죠. 근데 저 보따리 안에 뭔가 삐죽이 튀어나와 있는 제 강아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삐죽이 튀어나와 있는데 왠지 모르게 제가 뜬 강아지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쑥 열어봤어요. 꺼내보니까 제가 뜬 게 맞아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제가 고2 때니까, 그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떴다 하더라도 중3이니까 1년 반은 지났잖아요. 근데 왠지 모르게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이거 뭐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집에 황급히 제가 나오게 된 거예요. 나와서 집에 와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내가 최종적으로 떠도 1년 반이나 됐는데 저게 왜 저 안에 들어있지? 분명히 팔렸어야 되는 건데 분명히 아줌마는 누구한테 주문받았다고 내보고 이야기했는데 뭐 때문에 저게 있지? 근데 저는 왠지 모르게 제 친구하고 이야기하다가 황급히 왔단 말이에요. 저거 뭐지? 하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걸 열어봤을 때 그 강아지는 너무너무 볼품이 없는 강아지였어요. 상품성이 없었던 강아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뭐지? 왜 아줌마는 내보고 다시 들어 안 했지?
아줌마는 왜, 그때 그 아줌마도 어려웠거든요. 실값도 날리고, 싹도 날리고, 아줌마 왜 그러셨지? 그랬다가 또 생각을 했다가 또 바쁘니까 잊어버렸다가 또 어느 날 생각하면 왜 그랬지 했다가 그렇게 이 강아지가 제 머릿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계속 하던 어느 날에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생각하던 어느 날에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아줌마가 단 한 번도 자기 자녀들을 야단치는 걸 제가 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친구도 나도 엄마가 다 바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튼간에 우리가 밥을 해 먹었거든요. 언제부터 해 먹었냐면은 거의 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밥을 해 먹었죠.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음식이라는 게 고작 밥하고 콩나물국, 오뎅볶음 뭐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뭐 우리가 나물을 할 줄 알았겠어요. 뭐를 할 줄 알았겠습니까? 그죠? 콩나물국이 제일 끓이기 쉽고 그죠? 지금 생각하면 미역국이 제일 끓이기 쉬운데 그때는 그런 거 몰라가지고 올리 콩나물 아니면은 뭐 오뎅볶음. 근데 오뎅볶음을 하면서 이 친구가 진짜 잘 주워 먹거든요. 그 먹다가 저보고도 막 줘. 혜영아 니가 먹어라 이러면 줘요. 그런데 그날 저녁 때 어느 날 제가 그 집에서 밥을 먹게 됐는데 이제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 이름이 명주거든요. 어머니가 오뎅볶음을 하면 2접시가 되는데 우리 주야가 하면 왜 1접시가 될까?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네 뭐었지? 이 말이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 엄마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니 어디서 자꾸 주워 먹고 날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죠? 경제적으로 다 어려웠던 시절이니까. 근데 이 친구 눈치가 없어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또 주워 먹어. 그러니까 제가 엄마가 며칠 전에 이야기했다 아이가 엄마가 하면 2접시 되는데 네가 하면 1접시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니다 이러면서 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단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하는 걸 본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자녀를 야단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가 저한테 다시 뜨라고 하면 제가 실망할까 봐 그랬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걸린 시간이 엄청 걸렸어요. 엄청 한 10년 정도가 걸려서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아줌마를 이제 찾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 이사를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줌마는 24시간 풀타임 간병인을 하고 계셔가지고 밖에 나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제가 뭐랬냐면 엄마가 시간 될 때 엄마가 나오시는 시간인데 언제든지 나한테 연락을 좀 해달라. 내가 엄마를 만나서 꼭 할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서 20년이 지나서 아줌마를 이제 만나게 됐답니다. 그래서 만나서 제가 이분입니다. 이야기를 했죠. 아줌마 그때 그 카키색 보따리 제가 친구한테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 보따리에 있는 강아지를 받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이게 무슨 느낌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말을 하기가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아줌마 내가 그때 그 카키색 보따리 안에 있는 내 강아지를 봤다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1년 반 전에 했던 게 아니고 초창기의 작품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이 강아지는 지금 이렇게 떠 있는 이 강아지는 털이 달려있는 강아지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실이 이런 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을 쭉쭉 늘려가지고 떠야지 북실북실하게 되는데 초창기니까 제가 쭉쭉 늘리는 거 할 줄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단단하게 돼 있으니까 상품성이 하나도 없는 거죠. 강아지 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보따리에 있는 강아지를 봤다. 아줌마 그때 아줌마도 진짜 어려웠잖아요. 얼마나 어려웠냐면 우리가 다들 사는 게 가난했기 때문에 봄에 3월, 4월 이럴 때 돼서 둘이서 막 쑥을 캐러 간단 말이에요, 산에. 그럼 쑥을 뜯어오면 지금처럼 뭐 쌀로 뭘 하는 게 아니고 밀가루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죽을 해서 그걸 갖다가 탁탁탁 만들어갖고 냉동실에다 이렇게 넣어놓으면 때거리가 좀 없을 때, 그럴 때 딱 요긴하게 한 개 식사를 하기도 했던 그랬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같으면은 실값 날리고 싹 날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제가 만약에 아줌마였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다시 뜨라고 하면 실망하실까봐 그러셨죠. 그러니까 아줌마가 그래 혜영아 사람은 야단을 맞으면 사기가 떨어지고 사기가 떨어지면 의욕을 잃게 되거든. 그런데 나는 너한테만 그랬던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했다. 그런데 너만이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한다. 이러시더라고요. 아까 그 편물 기계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줌마가 주로 이제 자기 고객들이 누구였냐면 그 부산에 가면 하이레아 부대라고 미군 부대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막 이렇게 그 스테이지에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이상한 옷들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사람이 입는 옷이 아니면 이렇게 파진 거. 그 아줌마가 전부 다 메토 바늘에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 게이지를 다 내가지고 딱 주면 그 언니가 그 바늘에 그대로 하면 되는데 자기가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이즈가 안 맞잖아.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이양아 그 언니가 이양이었는데 이양아
만약에 크게 나왔어요. 그러면 작게 해야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이 디자인으로 옆에 있는 사이즈가 작은 사람이 그거를 떠달라, 똑같은 걸 해달라 하네?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참, 우리 같으면은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단 한 번도 그걸 풀어서 다시 하라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한테 예를 들어 잘못했다고 질책을 하면 그 사람은 사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한테도 그렇게 했다. 그런데 너만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저는 저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근데 이 아줌마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 가능한 일일까? 저는 제가 막 울면서 뭐라 얘기했냐면, 아줌마, 저는 그때의 아줌마에 비하면 100배, 1000배로 경제적으로 괜찮고 마음의 여유도 있는데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조차도 그렇게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제 손을 이렇게 탁 잡으면서, 혜영아, 근데 그분은 이제 개신교 신자시니까 나도 그렇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튼 제가 생각할 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품은 그 누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계속 어버이날이 되면 어쨌거나 제 마음의 표현을 계속해요. 그 세월이 벌써 20년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은 올해의 어버이날에 이분이 이제 전라도 지금 정읍으로 이사를 가셔가 사시는데 정읍까지 제가 차를 몰고 가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아줌마 사진 한 장 찍어요 하고 이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생각해 본 거예요. 어떤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그 미국인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우리의 인생의 10%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로 채워지고 나머지 90%는 그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채워진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인생에, 제 인생에 일어난 일이 어떤 그 아주머니와의 만남, 천사 아주머니와의 만남이 10%라면 제가 그분하고의 관계에서 이분이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일이 일어난 계기가 뭘까? 그리고 이 일이 내한테 어떤 변화를 주고 앞으로 내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반응에 의해서 채워지는 거라면 난 참 잘 생각했다. 또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밤하늘에 별이 있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 전 참 어려웠지만 이런 분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아버지의 친구분, 그리고 옆집 아줌마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인생을 이분들이 전부 다 사막의 별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마무리 받습니다. 내가 12살에 만난 천사 아줌마는 나에게 정말 삶이라는 게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그분처럼은까지는 못 되겠지만 그분처럼 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소중한 사랑을 신청하는 또 다른 천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강아지 2마리를 이번에 이제 떴거든요. 이번에 떠서 생각했습니다. 이 강아지가 저한테 말을 거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니 참 잘 살았네 하는 말을 거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꾸준히 제가 어떤 천사가 되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